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디자인 띵킹 워크숍에 오신 우리 대표님들, 또 팀장님들, 소장님, 전문가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보기에 저보다가 훨씬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들이라고 생각 드시고요. 최대한 오늘 이런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서 또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저는 콩기디알에서 디자인 띵킹, 컨설팅, UX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쪽에 계신 분들, 실무자들 분들 대상으로 공무원들 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에 오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재도 자세하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10시 50분까지는 팀빌딩, 그래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이 의외로 함께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이러자면 우리가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디자인 띵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자면 이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스텝 0부터 스텝 4까지 5단계에 걸쳐서 워크숍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팀 빌딩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 그 전에 제 생각에 여기는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들만 소개해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각자 짧게 본인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투디앤루디라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대전에서 창업한 지 10년 차 됐고요. 디자인 싱킹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도 거의 한 학기, 두 학기 강의를 해야 뭔가 습득이 되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해주신다니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책은 여러 권 읽었지만 책으로 읽는 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좀 저도 감을 잡고 제 일상에서 또 업무에서 실용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서 공람을 하다가 이게 딱 떴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무기력한 시즌에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월요일 날 과감하게 왔습니다. 디자인 띵킹 방식이 아니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면 The design thinking is best way of all. 이게 보면은 실제 이제 디자인 싱킹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고 잘 몰랐었는데,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아이템을 내는 방식 같은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신 전문가분, FT분들과 또 여기 계신 우리 업계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띵킹이란 고객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전 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방법, 즉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또 소통하는 가운데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중심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는 문제를 해결해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입장, 즉 제공자 입장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고객 관점에서, 즉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고객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와 소통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할 때 보면은 혼자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제한적인 경험과 아이디어의
아이디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과 다른 결과물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하는 경험, 즉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워크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듣고 머리로 익히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직접 몸으로 행동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제 현업에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테이블 위에 있는 A4 용지를 하나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파트너에 대해서 잠깐 인터뷰를 1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인터뷰 주제는 나의 꿈, 현재 꿈도 괜찮고요, 과거에 가졌던 꿈도 괜찮습니다. 꿈을 인터뷰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만드시느냐, 나의 파트너의 꿈을 실현해 줄 모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재료는 호일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자는 꿈의 특징이 잘 나타나게 조금은 과장되게 크게 그리는 게 크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재료는 충분하니까요, 많이 쓰십시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셨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저기 대표님은 나중에 꿈이 어떤 그 화가 자기 내적 그 표현을 하는 그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한 그 예술 쪽을 추구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이면서 대통령이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월계관인데요. 월계수 이 표현한 이유는 생각하시는 게 되게 철학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하여 화이팅 한번 하시죠.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상대방의 꿈을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꿈을 가장 특징을 잡아서 만드는 프로타이핑도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꿈 안에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죠. 그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상당히 큰 딜레마인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제가 뵐 때는 이제 워크숍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유전자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우리 참가자분들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저희 아이디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떤 역할이냐? 그 주방용품 코너의 매니저세요. 그러니까 주방용품 코너에 물건을 사러 오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고객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의 대표님, 즉 매출을 많이 올려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역할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고객 만족과 매출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제안을 회사 대표님께 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 제안을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스크립팅 읽지 않고요, 두 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만약에 그렇게 아드님이 주전자가 필요하고 원하시면 저희가 아드님한테 무이자 할부로 1년짜리 해서 판매해드리고 그걸 갖도록 그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아버지 역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무이자 할부했는 게 집에 한 20개는 쌓여있어요. 네, 캡틴님. 네, 막 그냥 앉아서 얘기하죠. 저기 요즘에 30일 써보고 필요 없으면 아하, 바꾸는 그걸 제한. 오! 아니 이쪽 캡틴인데 이쪽에서 반응이 더 좋은. 여기서 요점은 뭐냐? 첫 번째, 고객 얘기를 잘 듣는다, 현장에 가서. 두 번째, 문제 정의를 먼저 한다. 이 문제 정의가 뭐예요? 정보가 없네. 기숙사에 대한 정보가 없네. 세 번째,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어떻게? 고객 관점에서. 그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실행한다. 이게 디자인 띵킹의 핵심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어려움을 현장에 가서 듣는다. 두 번째, 핵심 문제를 잘 정의한다.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한다. 마지막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구체화한다. 이게 디자인 띵킹의 끝이에요. 자, 그것을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디자인 띵킹의 5단계입니다. 교재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공감하기. 이 현장에 가서 고객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문제점 알아내기. 핵심 문제 정리하기죠. 아, 정보가 없네? 세 번째가 뭐죠? 아이디어 내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찾는 거죠. 네 번째가 네, 시험 제품 만들기, 프로타입 만들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완성품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기 전에 예비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저기 그 디자인 회사 대표님 칠면조님이나 뭐 탐 크루즈님이나 여기 오신 팀장님들 투더리님이나 뭐 다 너무 잘 아실 캡틴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고객들에게 정말 중요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팩트들을 선별하는 거. 야, 이 팩트가 우리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주겠네. 선별하는 거. 두 번째,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지. 체크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작업을 실제로 한번 해보실 텐데 제가 나눠드린 이 용지 있잖아요. 이 용지를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 포맷에 맞춰서 해보시는데 제가 조금 하기 쉬우라고 이런 재밌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적용하시는 프레임인데 고객이 현재 이래요. 문제와 니즈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상적인 모습은. 근데 이 갭이 왜 발생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고객은 이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그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좀 재밌는 스토리와 반전이 있어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리처드라는 사람이 저와 같이 서비스 디자이너 또 디자인 띵킹을 하는 그런 리서처였습니다. 아프리카로 프로젝트를 하러 갔는데 부시맨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번 주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아프리카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눈은 오지 않을지언정. 부시맨들도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축제를 한다 그럽니다. 마을 잔치를 해요. 그래서 부시맨이 이런 축제를 하는데 리처드가 부시맨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뭐 할까 고민하다가 물어보니까 축제 때 이런 아프리카 황소를 잡아서 선물하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좀 비싸요. 그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선물을 딱 했어요. 우리 캡틴님,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부시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 선물을 부시맨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리처드가 준 거예요, 부시맨에게. 저 황소를? 네네.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할까요? 왜? 상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반응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쪽 캡틴님 어때요? 느낌이?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전문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선물했을 때는 벌써 해석하신 거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전히 해소가 안 된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찾았던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완벽한 해석이나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응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이해가 되거나 인사이트가 왔을 때 하는 반응. 감탄. 이렇게 되지.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 그럼 부시맨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앞에와 이렇게 반응했을까? 여기서 우리 해석이 필요한 거야. 좋아도 그 좋은 거를 한 3분의 1만 표현을 하나 봐요. 부시맨들은 다 표현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왜 3분의 1만 표현하지 않을까? 저기 떠벌리지 않는다고. 떠올리지 왜 떠올리지 않을까? 그게 예의인 거야. 왜 그게 예의로 정착을 잡았을까? 겸손이 미덕인 사람. 왜 겸손이 미덕인 사회가 됐을까? 잘난 척하다가 뺏겨. 굉장히 혼난 사람이 있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지금 직군처럼 보이죠? 직구준처럼 보이죠? 왜를 자꾸 묻잖아, 왜를. 아니요. 우리가 저걸 해석할 때도 이렇게 왜를 자꾸 물어봐야 돼. 본질적으로 해소가 될 때까지 왜를 물어봐서 그렇구나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핵심 문제 정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생각 다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아까 맞추신 거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렇죠? 아니 누가 뭘 성취를 했는데 특히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칭찬 좀 해줬더니 어때요? 이제부터 내가 힘도 세고 우리 추장 다 늙었으니까 이제 내를 따르라. 내가 우리 마을을 이끌겠다. 어떻게 돼요? 추장이 얄밉잖아요. 서로 다퉈가지고 편을 나누고 싸우다가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부터 우리 부족에서는 누가 뭘 성취를 하더라도 칭찬해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뭔가 규정이 성문화되지 않는 민족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오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상상을 못하지. 아무리 칭찬해줬다고 자기가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이 나라의 문화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두 가지가 팩트였어요. 리처드가 부시맨에게 귀한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팩트잖아, 팩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시맨들은 누가 큰 성취를 해도 오히려 그를 타박하는 것은 성취가 오히려 자만이 되어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소가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이 주체와 상황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걸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죠. 자, 이거는 부시맨들이라는 우리의 문화와 떨어져 있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기 들어있는 팩트들은 우리가 너무나 맥락과 상황을 잘 아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의도적으로 왜 그렇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고객들이 고객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다. 어차피 이번은 그 워크샵이고 하나의 좀 실습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추상화하시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추상화의 개념은 뭐예요? 자만할까봐 경계한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추상화의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지금 그 노트에도 있고요. 제가 나눠드렸던 팀 양식에도 이와 똑같은 양식들이 있거든요. 이와 양식이. 요거를 한번 적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 해석하신 것을 각자 한 개씩 여기 큰 포스트잇에 옮겨 적으셔가지고 벽에 붙여서 서로 한번 토의해 보거나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한번 토의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해석한 것을 디스커션 하셔가지고 우리 팀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해석 한 개를 새롭게 한번 만드셔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이디어 내고 컨셉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제를 이쪽 벽에 붙여주시고요. 고객 공감 지도를 그 다음에 붙이시고 문제 정의하는 거 그 다음 붙이시고 컨셉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붙이시면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이따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각 팀의 캡틴께서는 발표하실 분을 이따가 위임을 하시거나 또 직접 발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첫 번째는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들어갈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낼 때 이 자극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응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브레인스토밍은 그 방법이 없어요. 브레인스토밍 각자 그냥 열심히 아이디어 내봐라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하우에 대한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 자극물을 많이 주자라는 겁니다. 이 자극물을 많이 주자는 거에는 이걸 뭐 정확한 사진은 아닙니다만 네덜란드에 이런 자전거를 생산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벤무프라고. 그랬더니 배송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자전거가 들었다는 걸 알고는 이 함부로 다루어서 배송상에 파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반품이 많이 나오고 S가 많이 나왔겠죠. 뭐 이게 벤무프의 정확한 포장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했기 때문에 예전에 포장지는 없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것의 핵심 문제는 이거예요. 배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벤무프 자전거 제품을 조심해서 다루고 배송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줄까? 이게 핵심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 포장지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나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가구가 들어있어서 파손하면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와, 피그 캡틴님 고맙습니다. 와, 정확하게 의도를 맞추셨어요. 자, 고급 가구라는 것은 여기에 자전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자극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앞에 있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자극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실제로 네덜란드 자전거 회사에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문제 정의가 되었는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라. 이렇게 라운드를 여러 개를 그리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주제를 여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와 유사한 영역들, 완전 다른 영역들을 적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핵심 문제를 여기 적습니다. 그리고 유사 영역이나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적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속성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주제를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자극물을 빨리 가져오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자극물을, 새로운 자극물을 가져오자.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디어션 대화법입니다.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브레인스토밍 룰에도 그게 있잖아요. 어린 싹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 냈는데 그거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 했던 걸 더 하고 싶어요. yes and. 입을 열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처음 내는 사람은 자기 아이디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회사 CEO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낸 아이디어가 최선이 아닐까 봐 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 이런 아이디어 더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신납니다.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방법들을 돌아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효과적인 아이디어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활용해 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아이디어 양식에다가 각자 한두 개 정도 아이디어를 내신 후에 최종적으로 팀에서 제가 요구를 드렸던 요 컨셉을 팀에서 컨셉을 작성하셔가지고 오늘 마무리 발표로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팀 도움 주셔가지고요. 각 팀 캡틴께서 우리 주제 핵심 문제 정하셨잖아요. 아이디어 내시고 컨셉 정리하셔서 발표하시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이렇게
열의를 갖고 보낼 줄 몰랐습니다. 예, 피그팀 발표를 맡게 된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피그말리온 애칭 피그팀에서는요. 우선 팀 주제로 언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즘 워낙 포장을 많이 시키고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재활용 박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힘들다라는 이제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뭐 느낌이라든지 영향력을 찾아보면 내일 아침에 뭘 해 먹지? 그 일단 인터넷을 뒤집니다. 뒤지고 나면 뭐 박스 굉장히 과대 포장된 박스로 해서 배달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왕이면 예쁘게 포장된 제품을 사게 됩니다. 그렇지만 벗어날 수 없는 건 환경에 대한 죄책감, 박스를 버릴 때 이런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객 공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면 과연 핵심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봤을 때 고객들은 분리수거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이 된다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용물의 어떤 만족감, 편리성, 신선성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대 포장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굳이 못합니다. 일단 물건을 살 때는 깨끗하고 이쁘고 신선하고 이걸 원하고요. 물건을 사서 물건을 쓰고 난 다음에 이게 과대 포장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팀에서 생각한 언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의 핵심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이상적인 니즈는 이 핵심 문제에서 봤을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은 분리수거의 편리성입니다. 내가 제품도 신선한 걸 받고 분리수거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좋은 물건을 백화점에서 샀더니 너무 많이 나와. 재활용해야 할 것들이 복잡하게. 이게 이제 고객들의 니즈고요. 그럼 고객의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대 포장으로 인한 분리수거의 어려움. 내가 양배추 하나를 박스에서 꺼냈을 뿐인데 그 안에는 뽁뽁이 비닐도 있고 종이 박스도 있고 비닐 테이프도 있고 그 앞에 뭐죠? 그 주소 붙어 있는 택도 있고 그 분리수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 핵심 문제는 구매 당시 분리수거의 어려움을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는 분리수거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과대 포장된 보기 좋고 편리해 보이는 것들을 사게 된다는 게 핵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쭉 어떤 물병들이 있는데 어떤 물병은 색깔도 없고 투명하고 마크에 그냥 인쇄만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한 단계가 낮아지겠죠. 뚜껑과 본체만 있을 테니까 그건 2번이 되는 겁니다. 비대면 방식을 극대화한 도시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버스는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알림을 받았는데도 제가 그 검사를 받지 않아서 만약에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다음에 버스 이용할 때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검진을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그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 버스 이용을 못하도록 그 휴대폰에서 버스에 찍히지 않도록 해서 그 뒤에도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우승팀은 반일. 야, 모두 우승팀입니다. 네. 오늘 디자인 싱킹 교육은 일단 저희 팀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이론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애매하게 쓰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분들한테 좋은 그런 그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이 즐거운 어떻게 보면 교육이었고, 이게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도미노 현상 같은 그런 발상적인 기법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각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을 프로토타입으로 옮겨본다는 새로 상황극을 만들어 본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각 팀에서 캡틴으로 또 멤버로 활동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